안녕하세요. 서울 브라운 대표원장 송창호입니다. 뼈이식이란 무엇인가요?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치과는 뼈이식이 필수라고 하고 다른 치과는 필요 없다 해서 헷갈리셨나요? 뼈이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 의사마다 진단이 다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뼈이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뼈이식이 왜 필요한지, 뼈가 녹는 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수평골 이식이나 삼각 동거상술 같은 어려운 술식들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치과는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뼈이식을 진행 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원장님들마다 진단 기준 및 술식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충치 진단도 육안 검사, 엑스레이 검사, 탐침 기구를 사용한 검사, 그리고 큐레이와 같이 치아 표면을 빛으로 비추는 검사 등 원장님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이 뼈이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뼈가 소실되어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 확보가 안 될 때입니다. 뼈의 소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를 발치하고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치아를 사용하지 않는 부위의 뼈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됩니다. 여기서 사랑니 발치 후 공간이 다시 차오르지 않느냐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치 후 뼈가 차오르는 원리는 발치 공간의 혈평, 즉 피덩어리가 모여 회복을 돕기 시작하며 약 일주일 후부터는 혈액들이 모여 회복을 돕기 위한 임시 매트릭스가 형성됩니다. 2주 후부터는 임시 매트릭스와 함께 미성숙한 뼈가 형성되며 한 달이 되면 발치 공간의 약 60에서 80% 정도가 정상적인 뼈로 채워집니다. 다만 이러한 회복 과정 외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뼈가 더 잘 차오르거나 회복이 더딘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뼈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치아 뿌리부터 염증이 발생하여 내부의 뼈를 녹이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생긴 정도에 따라 치료가 진행되는데, 뼈가 소실되어 결국 발치하는 경우엔 더욱이 뼈이식이 중요합니다. 뼈이식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각골, 자신의 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동종골, 타인의 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종골, 동물의 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합성골, 여러 물질을 혼합한 대체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종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뼈이식이 불필요한 경우는 치아를 발치한 공간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넣었을 때 1mm 정도의 작은 공간만 남는 경우입니다. 혹은 그보다 공간이 크더라도 충분히 뼈가 차오르는 것이 예상되는 케이스들은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갭 필링, 발치한 직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데 발치 공간이 픽스처보다 많이 남아 헐렁한 경우, 호리즌탈 오구멘테이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뼈의 폭이 너무 좁은 경우, 수평적으로 뼈를 이식하는 경우, 버티컬 본 오구멘테이션, 뼈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수직적으로 뼈를 올려야 하는 경우, 사이너스 리프트, 위턱뼈는 아래턱뼈에 비해 무른 편이어서 임플란트 길이가 최소한 8mm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에 치아 위에 있는 상악동을 들어 올려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뼈의 폭이 너무 좁아 정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 잇몸을 열어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공간에 뼈를 이식한 후 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잇몸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멤브레인 막이나 티타늄 막을 사용합니다. 이 막은 이식한 뼈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고류착을 도울 수 있도록 마감합니다. 이 절개했던 잇몸을 다시 봉합한 뒤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분하게 인공뼈와 본인의 잇몸뼈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데 높이가 부족하여 수직적으로 뼈를 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골 이식은 앞서 말한 수평골 이식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일하게 해당 부위의 잇몸을 절개 후 만약 뼈의 깊이가 넉넉하지 않다면 수평적으로 폭을 넓히는 시술을 먼저 진행 후 경과를 지켜봅니다. 상태가 괜찮다면 수직적으로 뼈 이식을 진행하는데
우선 앞선 시술에 사용했던 멤브레인 막을 해당 높이보다 높게 올린 후 이식제를 사용하거나 자가골을 블록처럼 잘라내어 해당 부위에 이식 후 뼈가 빠지지 않게 잘 넣어줍니다. 4에서 9개월 이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뼈 이식의 필요 여부는 치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잘 식립한 후에도 관리가 불편하여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기존의 뼈를 녹여버리거나 이식했던 뼈가 소실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물론 환자의 생활 패턴이나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이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잇몸을 이식하는 술식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뼈 이식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엔 잇몸 이식에 대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